오늘은 3, 4월 과정 9주차 진행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37페이지를 보세요. 337페이지 보시면 큰 타이틀이 들어있습니다. 파트 4다 이렇게 있죠? 4편입니다. 우리 교재 4편 감정평가론이다 소개되는데 우리 교재는 1장부터 6장까지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론 1장부터 6장 6개 장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5일 동안 6문제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 7문제 나왔고요. 여러분실 이번 시험도 6문제에서 7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적게 나도 감정평가론 이 파트는 6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데 앞으로 7월쯤 되면 우리 시험 어떻게 치르겠다 이런 걸 확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된 내용 중에 과거를 보면 빠진 적이 없이 꼭 들어가 있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학계론 이 과목에서는 감정평가론 포함해서 시험을 보겠다.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감정평가론 포함이다.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건데 아예 공고문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까지 버렸어요. 15% 범위 이내다. 15% 범위 이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학교는 총 40문제잖아요. 그럼 40문제에서 15%면 몇 문제입니까? 6문제예요. 그래서 6문제 범위 이내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밝혀주고 우리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6문제 범위 이내니까 6문제보다 어때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적게 나온 적은 한 번이 없습니다. 한 번이 없어요. 그래서 6문제 기준에서 한두 문제는 더 많이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근 오긴 또 가장 적게 나온 게 몇 문제입니까? 6문제. 많게는 8문제 이렇게 대체로 6문제에서 7문제 이런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 부분이 또 학교는 전 영역 중에서 여러분이 느끼실 때 두 번째로 어렵다고 느끼는 영역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아마 투자론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어렵게 느끼는 게 감정평가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렵게 느끼는 게 수용구 이론이다.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평가사 이 같은 경우에는 평가론 이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감정평가사 이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따지자면 이만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감정평가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한다. 두 문제 출제는 깨끗이 포기해버리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한두 문제 아니라 6, 7문제 나오는 파트를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겠다. 흔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우리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좀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렇게 어렵게 느끼지만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교재는 1장부터 어떤 6장 이렇게 6개 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성인데 이 중에 어렵게 느끼는 게 4장입니다. 4장 2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5장, 6장 이 두 개는 뭡니까? 단순 암기입니다. 들이 냅다 외워놓으면 맞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시고 4장이 관건인데 사실 4장 2분이 어때요? 가장 어려운 영역을 했잖아요. 그러나 또 여기서 출제도 많이 되는 겁니다. 4장에서 서너 문제 이상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면서도 감정평가론 이 부분은 1, 2월 달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 4월, 5, 6월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진행하는데 3, 4월 여기에서는 다소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1장, 2장, 3장 이 부분이 중심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중심에서 여기서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춰야 된다. 그리고 4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화이론 5, 6 과정에서는 주로 4장부터 6장 이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또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심화이론 과정에서도 1장부터 3장도 다시 반복을 할 거예요. 하지만 4장, 6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면서 우리 인을 완성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서 다소 평이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잘 듣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338페이지를 보세요.
338페이지 보시면 자, 1장 감정평가 기초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 부분만 우리 이제 별도로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5년 동안 0입니다. 0. 지난 시험도 0입니다. 0. 그럼 이번 시험은 어떨 것인가? 0에서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지난 5년 동안 어때? 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시험도 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한 문제도 안 나온다면 안 합니다, 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론 이 파트만큼은 문제를 구성하면서 어떤지,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다. 주로 감정평가론은 34번이나 35번부터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번이다. 그럼 어때? 문제 보기 1, 2, 3, 4, 5 이렇게 어때? 우리 시험 오지선다행이잖아요. 그죠? 오지선에 감정평가론 이 파트만큼은 우리 교재 1장 여기서 때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섞어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섞어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지, 자, 1번 이 지문은 어때? 우리 교재 기준한다면 1장이 되겠고, 2번 이 지문은 어때? 2장. 그리고 3번 지문은 3장, 4번 지문은 4장, 5번 지문은 4장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쓰는데 답도 어떻습니까? 4번 4장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 문제 출제자 이 문제를 1장에 배열이 됩니까? 4장에 배열이 됩니까? 4장. 이러다 보니까 0이 된 것이지 전혀 출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평가로만큼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번 시험에도 지문 한두 개는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위해서 학습을 하나 또 지문 한두 개 나온다 할지라도 답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먼저 이제 1절입니다. 1절은 감정평가의 개요다 소개인데 1번 챕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률에 하면 감정평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합니다. 그럼 토지 등의 경제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에서는 감정평가를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경제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이제 토지 등이다. 이 표현 나와 있죠? 토지 등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바로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의 대상은 뭡니까? 토지 등이라는 이야기예요. 토지냐 따라서 토지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다음 건물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우리들이 이해했던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자, 이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적 가치를 판단한다 했습니다. 근데 경제 가치를 판단하는데 감정평가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 의한다면 감정평가는 원칙으로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원칙은 뭘 구하는 겁니까?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시장 가치는 쉽게 표현하면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인 가치다. 보시면 돼요. 누구든지 이 금액 지르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인 가치다 생각하시고 규칙 여기 나면 감정평가에서는 원칙으로 뭘 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시장 가치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원칙은 뭘 구하는 것이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경제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했죠. 근데 가액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화폐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5억이다, 30억.